자네는 도대체 누구인가?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혈액 검사. 그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25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라고, 말도 안 된다고. 미친 사람처럼 기록을 뒤지고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평범한 전통 찻집에서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 본 얼굴이 아니었어요.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원 메디컬 이사장실 윤태경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태교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25년 전 임신 8개월이던 아내가 남긴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기는 분명 아빠를 닮을 거예요. 태경은 액자 속 아내의 미소 띤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문을 두드렸어요. 이사장님, 도련님이 또 사고를 치셨습니다. 태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남 클럽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보고였어요. 언론 무마를 위해 합의금 8천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에 태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1시간 후 집무실로 불려온 재호는 여전히 무책임한 표정이었어요. 어차피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태경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낸 내가 이 모양이냐? 재호는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 그 이야기 지겹습니다. 전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요. 재혼이 나간 후 태경은 아내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25년간 최고급 교육과 무한한 사랑을 쏟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3시 태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 클럽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연락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태경은 주치의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들었습니다. 급성 신부전입니다. 장기간 약물 남용 흔적이 보입니다. 태경은 아들이 몰래 약물을 해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어요.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태경은 우연히 한복 차림의 중년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온 그 여성은 오순덕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주치의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양쪽 신장이 모두 손상됐습니다.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신장 이식이 최선이지만 대기자가 2만 명이나 됩니다. 평균 5년을 기다려야 해요. 태경은 즉시 결심했습니다. 내 신장을 줘야겠어. 아버지와 아들, 조직적 합성이 가장 높을 테니까요. 간호사가 두 사람의 혈액을 채취했어요. 태경과 재훈의 혈액 샘플이 담긴 시험관 2개가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태경은 복도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25년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부자관계. 하지만 그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태경은 아직 그 균열이 얼마나 깊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태경은 주치의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조직적 합성 검사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HLA 일치율이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부자간이라면 최소 50%는 일치해야 하는데요. 태경은 결과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검사 오류 아닌가? 다시 검사해보게. 검체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차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혈액형까지 재확인했어요. 태경은 O형, 재우는 O형이었습니다. 태경은 유전학 전문의와 비밀 면담을 가졌어요. O형 부모에게서 O형 자녀 출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HLA까지 불일치하는 건 설명이 안 됩니다. 전문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인께서 다른 관계는 없으셨습니까? 태경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게. 전문의가 나간 후 태경은 혼자 남아 과거를 떠올렸어요. 25년 전 임신 중이던 아내와의 행복했던 순간들. 아내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태동을 느꼈어요. 우리 아기가 인사하네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순결했던 그녀였어요. 태경은 그녀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25년 전 5월 17일 교통사고가 난 날. 아내를 태우고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가던 중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아내는 즉시 응급실로 실려갔고 태경은 중상으로 사흘간 의식을 잃었어요. 태경은 비서실장 박철수를 불렀습니다. 25년 전 5월 17일 세원 메디컬 응급실 기록을 찾아보게. 특히 신생아실 관련 모든 자료. 박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말고 조용히 알아보게. 그 사이 재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투석 중 감염 징후가 나타났고 고열로 중환자실에 이송됐어요. 빨리 이식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주치의의 말에 태경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친자가 아니어도 25년 키운 아들이었어요. 이틀 후 박철수가 25년 전 응급실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이사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후 2시 40분 윤태경 부부 교통사고로 입원. 오후 2시 52분 또 다른 교통사고 임산부 입원. 오순덕 30살. 오후 3시 18분 윤 씨 부인 응급 제왕절개. 오후 3시 35분 오순덕 응급 제왕절개. 두 아기 모두 2.8kg 남아 17분 차이 출생. 태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병원에서 혼란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신생아가 뒤바뀌었을 가능성. 기록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 2명이 사고 직후 동시에 퇴사했다는 것. 태경은 오순덕의 현재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청류원 대표 오순덕. 인터넷을 검색하자 전통 찻집 사진이 나왔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운영한다는 설명. 아들 이름은 서진우, 25살. 태경은 청류원 전화번호를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어요. 책상 위에는 2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윤재훈, 25년간의 기록. 오른쪽에는 서진우 조사 자료. 태경은 두 파일을 번갈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태경의 고독한 실루엣이 드리워졌어요. 끔찍한 가능성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청류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내 친아들이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확인만 하면 돼. 태경은 비서에게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혼자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청류원은 대나무 발이 걸린 고즈넉한 한옥 찻집이었어요. 입구에서 태경은 한 젊은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드시지요. 25살 청년 서진우였어요. 태경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눈매, 그 이마선. 진우는 단정한 한복 차림에 공손한 말투를 지니고 있었어요. 손님을 맞는 자세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25년 전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은 얼굴. 차를 우리는 진우의 섬세한 손놀림을 태경은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주방에서 주인 오순덕이 나왔습니다. 55살의 순덕은 태경을 보는 순간 멈칫했어요. 저 어디선가 뵌 것 같은데요? 태경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스쳐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희 차 어떠신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태경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드님이 찻집을 도우시나 봅니다. 순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진우가 효자예요.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면서요. 진우가 직접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겨드리려고요. 어머니가 25년 전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셨어요. 그때 저를 낳으시면서 혼자 키우셨죠. 어머니 허리 통증 때문에 한의학에 관심 갖게 됐습니다. 태경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재혼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책꽂이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밤에 공부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태경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방금 본 진우의 얼굴이 오버랩됐습니다. 너무 닮았어. 너무. 손을 씻으며 떨리는 감정을 추스렀어요. 주머니에서 진우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진우, 청류원. 자리로 돌아온 태경은 진우가 놓인 손님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모습을 봤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제 전부입니다. 하늘이 주신 선물이에요. 태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차향이 예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서요. 태경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어요. 이 근처에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순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든 편히 오세요. 단골 손님 환영합니다. 진우가 직접 대문까지 배웅했어요. 찻집을 나온 태경은 진우가 쓴 찻잔을 몰래 챙겼습니다. 차 안에서 비닐봉투에 밀봉했어요. 태경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네. 유전자 검사 아무도 모르게. 그 시각 병원 중환자실. 투석기계에 연결된 재호는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였어요. 간호사에게 반말을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태경이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25년을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재호는 병실에서 게임을 하며 간호사를 호출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면 신장 하나쯤 살 수 있잖아. 같은 시각 청류원에서는 진우가 찻집을 정리하며 어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허리 괜찮으세요? 두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밤 태경의 서재. 책상 위에는 두 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왼쪽은 윤재훈, 25년간의 기록. 오른쪽은 서진우, 조사 자료. 태경은 두 파일을 번갈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 태경의 고독한 실루엣이 어둠 속에 잠겼어요.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간 태경은 매일 청류원을 방문했습니다. 진우를 관찰하며 확신은 점점 커져갔어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저희 차가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편안해서 그런가 보네. 태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느 날 새벽 5시 태경은 우연히 시장에서 진우를 목격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어머니께 좋은 차를 드려야죠. 진우는 꼼꼼하게 재료를 고르고 있었어요. 길모퉁이에서 노숙인에게 따뜻한 차와 빵을 건네는 모습도 봤습니다. 찻집에서 어린 손님이 찻잔을 깨뜨렸을 때였어요.
진우는 아이를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칠까봐 걱정했어요. 같은 시각 병원의 재우는 달랐어요. 병문안 온 여자친구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쓸모없으면 꺼져. 신장 하나 못 구해오면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재우는 문제 환자로 낙인 찍혔어요. 태경이 복도에서 이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사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보게. 서진우 씨와 이사장님의 친자 확률 99.9%입니다. 윤재훈 씨와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경은 주저앉았어요. 25년간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진우가 내 아들이고 재우는. 태경은 아내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어.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산모가 동시에 응급 제왕절개를 받았어요. 신생아실의 혼란, 급하게 붙인 이름표. 당시 신생아실 책임 간호사가 사고 직후 사표를 냈던 기록. 누군가 실수를 알고도 숨긴 거야. 태경은 박철수에게 추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25년 전 신생아실 간호사들을 찾아내게.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태경은 혼자 남아 고뇌했습니다. 재호는 내 아들이 아니지만 25년을 함께 살았어. 진우는 내 친아들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야.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이 옳은 거지? 책상 위 두 아들 사진을 번갈아 봤어요.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재훈의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이번 주 안에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주치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혈액형 O형 공여자가 절실합니다. 태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재훈은 O형, 위급 상황, 친자 아님. 진우는 혈액형 미확인, 친아들. 진우에게 신장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재훈을 그냥 죽게 둘 수도 없고. 태경은 청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 씨 계십니까? 진우가 받았어요. 네, 손님 무슨 일이세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후원하는데요. 무료 건강검진 받으실 의향 있으신지. 진우는 순수하게 반응했어요. 무료 건강검진이요,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어머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태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에게 어떻게 신장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태경은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용서해라, 진우야. 아버지가 너무 비겁하구나. 하지만 재훈도 포기할 수가 없어. 멀리 보이는 북촌 한옥마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경의 뒷모습이 어둠 속에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진실과 거짓 사이, 두 아들 사이에서 태경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당일, 진우와 순떡 모자가 세원 메디컬 VIP 검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병원은 처음이에요. 순덕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후원자 분께 감사드려야겠어요. 진우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태경은 CCTV로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오후 태경은 긴급하게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진우의 혈액형은 O형 RH 양성이었어요. 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과 같은 혈액형, 조직적 합성 검사도 함께 진행됐어요. 주치의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공여자로서 최적입니다. 태경은 결과지를 들고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진우의 신장이면 재훈을 살릴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친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진우는 자기가 내 아들인 줄도 모르는데 태경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틀 후 박철수가 25년 전 진실에 근접했어요. 이사장님, 당시 신생아실 수간호사 이명희를 찾았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치매 초기입니다. 박철수가 보고했어요. 면담이 가능은 하지만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태경이 즉시 말했습니다. 당장 가보겠네. 요양병원에서 태경은 75살 이명희 전 간호사를 만났어요. 처음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사진을 보여주자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아기가 동시에 이름표가 떨어졌어.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이명희가 결정적 증언을 했습니다. 응급실이 아수라장이었어요. 사고 환자가 계속 들어오고 두 아기 이름표가 바닥에 떨어진 걸 봤어요. 어느 게 누구 건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다시 채웠어요. 그게 잘못이었죠. 태경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진실이 확정됐어요. 25년 전 신생아가 뒤바뀐 것이 확실했습니다. 진우는 친아들, 재우는 순덕의 친아들. 25년간의 삶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이제 어떻게 하지? 태경은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바로 그때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재훈이 투석 중 쇼크 증세를 보이며 중환자실에 이송됐어요.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주치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이식 가능한 공여자가 없다면 태경은 절박해졌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경은 청류원을 방문해 진우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진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표정이 안 좋으세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로 이동했어요. 태경이 진실을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사실은 저는 의료인입니다. 세원 메디컬 이사장 윤태경입니다. 진우가 놀라며 말했어요. 네, 그 큰 병원이요? 태경이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한 젊은이가 위독합니다. 신장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우 씨 혈액형이 맞아서 부탁드립니다. 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저요? 갑자기 왜요? 다른 기증자는 없나요? 제가 어머니 외엔 가족이 없어서요. 어머니께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는데. 태경이 감정을 터뜨렸어요. 진우 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요? 태경은 진실을 말하려다 다시 삼켰어요. 진우가 긴 침묵 후 말했습니다. 환자가 정말 위급한가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48시간 안에 이식 못하면 사망합니다. 진우가 조건부로 수락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해 볼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태경은 공원 벤치에 혼자 남았어요.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비겁한 건가?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못하겠구나. 재훈을 포기할 수가 없어. 휴대폰에 재훈의 위급 알림 메시지가 떴어요. 태경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둠이 공원에 깔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어머니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신장 기증 요청을 받은 사실을 설명했어요. 순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 사람이 누군데 내 신장을 달라는 거니? 진우가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젊은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 하나뿐인 아들이야. 위험한 일은 안 돼. 진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순덕은 모성 본능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해. 왜 하필 우리 진우를? 그 윤 회장이라는 사람 수상해. 자꾸 우리 가게에 왔던 것도 그렇고. 순덕은 인터넷으로 윤태경 이사장 정보를 검색했어요. 문득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 혼란스러웠던 신생아실. 그때 같은 날 출산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순덕은 뉴스 기사를 검색했어요. 윤태경 이사장 부인 25년 전 사망. 섬뜩한 추리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 같은 시간대. 설마 아기가 바뀐 건 아니겠지? 순덕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진우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25년 전 출생 증명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출생 시각은 오후 3시 35분. 인터넷 기사에는 윤태경 부인이 오후 3시 출산 후 사망했다고 나왔습니다. 17분 차이. 순덕의 손이 떨렸어요. 진우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제 결정 존중해 주세요. 평생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잖아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꼭 해야겠니? 진우가 태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사장님 결정했습니다. 기증하겠습니다. 태경은 안도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는 참 훌륭한 청년이야. 병원에서는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정밀 검사와 수술 일정이 잡혔어요. 사흘 후 오전 8시 동시 수술. 공여자 건강 상태 최상입니다. 주치의가 보고했습니다. 재훈의 상태는 투석으로 간신히 버티는 중이었어요. 태경이 재훈에게 설명했습니다. 기증자를 찾았다. 재훈이 무심하게 물었어요. 누군데요? 얼마 줬어요? 태경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산 게 아니다. 순수하게 내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이야. 재훈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아, 그래요. 빨리 수술이나 해요. 그날 밤 순덕은 진우를 재운 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어릴 적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겠지. 그래, 내가 10달 품고 낳은 아들이야. 하지만 의심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태경도 병원 이사장실에서 밤을 샜어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용서해라, 아빠가 비겁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못하겠구나. 재혼을 포기할 수가 없어. 수술 이틀 전이었습니다. 진우는 병원에 입원해 최종 검사를 받았어요. 재훈은 투석을 중단하고 수술을 대기했습니다. 태경은 두 아들의 병실을 오가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순덕은 병원 로비에서 태경을 멀리 지켜봤습니다. 순덕이 태경에게 다가갔어요. 이사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25년 전 그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경과 순덕의 눈빛이 긴장되게 교환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순덕과 태경이 마주 앉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하필 우리 진우를 선택하신 겁니까? 태경이 회피했어요. 혈액형이 맞아서요. 순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사장님, 부인께서 25년 전 돌아가셨죠? 저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출산하셨다던데요.
태경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순덕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혹시 아기가 바뀐 건 아닙니까? 태경이 부인하려 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순덕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우리 가게에 오셨어요? 왜 진우를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태경의 입이 열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그때 재훈 병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어요. 이사장님, 환자 상태 급변입니다. 태경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훈이 급성 거부 반응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심한 구토와 혈압이 급강하했습니다. 주치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버티기 힘듭니다. 오늘 밤 수술 당겨야 합니다. 태경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준비됐나요? 병원이 비상체제로 돌입했어요. 진우에게 상황이 설명됐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알겠습니다. 진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순덕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진우야, 정말 괜찮겠니? 진우가 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수술 전 순덕은 진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우야, 수술 전에 할 말이 있어. 사실은 엄마도 확신이 없어. 내가 정말 엄마 아들인지. 진우가 충격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덕이 25년간의 의심을 털어놨습니다. 25년 전 그날 정말 혼란스러웠어. 내가 내 품에 안겼을 때 뭔가 이상했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내 아들로 키웠어. 사랑했어, 진심으로.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죠? 제 진짜 부모는 어디 있어요? 순덕이 눈물을 흘렸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복도에서 태경이 이 대화를 목격했어요.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 태경은 수술실 들어가기 전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 씨, 제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태경이 완전한 고백을 했어요. 진우 씨, 당신은 제 친아들입니다. 진우의 표정이 멍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25년 전 신생아실에서 바뀌었어요. 세 사람에게 충격이 연쇄적으로 퍼졌습니다. 진우는 말을 잃고 주저앉았어요. 순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태경이 처음으로 진우를 아들이라 불렀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재훈은 순덕 씨의 친아들입니다. 순덕이 오열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재훈 병실 창문 너머로 투석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5년간 우린 서로의 아들을 키운 겁니다. 진우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신장 기증 부탁하면서도 숨기셨어요? 태경이 고백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재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알렸습니다. 수술 준비 완료됐습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잠깐 생각 좀 할 시간을. 태경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재훈이 죽어갑니다. 진우가 반문했어요. 그 사람은 제 진짜 형제도 아닌데요. 순덕이 아들을 위해 말했습니다. 진우야, 수술하지 마. 그 아이는 내 형제가 아니야. 내 몸을 상하게 할 이유가 없어. 태경이 간청했어요. 순덕 씨, 제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수술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어요. 생명은 생명이니까요. 누구의 아들이든. 진우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태경을 돌아봤어요. 아버지. 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8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두 곳의 수술실에서 동시에 수술이 진행됐어요. 진우는 신장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우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태경과 순덕은 대기실에서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5년간 이사장님 아들을 키웠네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도 순덕 씨 아들을 키웠습니다. 순덕이 물었습니다. 재훈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태경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좋은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두 부모는 25년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이 고백했어요. 최고의 것만 주려 했지만 망쳤어요. 순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가난했지만 바르게 컸어요. 태경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아버지로서 실격이었어요. 순덕이 위로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집도이가 대기실로 나왔어요. 두 분 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순덕과 태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회복실로 곧 옮깁니다. 태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회복실에서 마취에서 깨어난 진우를 태경이 찾아갔어요. 고생했다, 아들아. 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낯설지만 나쁘지 않네요. 아버지라는 호칭. 두 사람의 손이 맞잡아졌어요. 재훈도 이식 수술 후 깨어났습니다. 주치의가 설명했어요. 수술 잘 됐어요. 신장 기능 정상입니다. 재훈이 물었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모르시는 분인데 순수 기증이래요. 재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지함이 보였습니다. 태경이 재훈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했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 25년간의 진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재훈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전 누구 아들이에요? 태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순덕 씨의 친아들이야. 재훈의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아버지는 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네요. 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5년간 아버지였어.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친아버지가 아닌 건 맞지.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했죠. 순덕이 재훈의 병실을 조심스럽게 방문했습니다. 안녕, 재훈아.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이 제 엄마라는 거죠? 순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재훈이 말했어요. 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휠체어를 탄 진우가 재훈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장 잘 쓰세요. 재훈이 물었어요. 왜 주셨어요, 남인데? 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니까요. 재훈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사람은 병원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태경이 물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진우가 행복하면. 진우도 동의했어요. 저도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관계가 설정됐습니다. 법적 부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네 사람 모두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재훈이 결심을 밝혔습니다.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회사 인턴으로 성실하게 출근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청류원에서 일했습니다. 태경은 두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순덕은 청류원에서 태경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태경은 청류원의 단골이 됐어요. 진우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훈도 함께 합류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순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재훈은 변화하고 있었어요.
순덕을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청려원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진우에게서 겸손과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태경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날 병원 옥상에서 진우와 태경이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25년 늦었지만 아버지 만나서 좋아요. 태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다, 내가 자랑스럽다. 비록 내가 키우지 못했지만 청리원 앞에서 네 사람의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태경, 순덕, 진우, 재훈이 함께 섰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어요. 자,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네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됐어요. 따뜻한 햇살이 한옥마을을 비췄습니다. 태경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혈육이란 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랑과 시간, 그리고 용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